자, 다음은 우리 며느님이 시어머님의 칠순을 축하하며 밤잠을 쪼개 직접 제작한 특별 감동 영상이 있겠습니다. 하객 여러분, 모두 전면 스크린을 주목해 주시죠.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불빛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지역 유지들과 친척들 300여 명이 모인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1인당 15만원짜리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 코스가 깔린 원형 테이블. 그곳에 앉은 사람들의 시선이 기대에 찬 듯 대형 LED 스크린으로 향했죠.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명주 맞춤 한복을 차려입고 단상 중앙 VIP석에 앉아있던 어머니의 입가에는 특유의 거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 남편 성호 씨 역시 하객석을 향해 여유롭게 최고급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능력 있고 효도하는 아내를 둔 성공한 남편 행세를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스크린에 켜진 건 그들이 기대했던 눈물겨운 가족 사진이나 며느리의 절절한 축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고화질 3D 아파트 인테리어 도면, 그 영상과 함께 아주 익숙하고도 뼛속까지 역겨운 두 사람의 음성이 호텔 스피커의 최대 볼륨을 타고 장내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자기야, 이 안방 드레스룸 라인 조명 어때? 딱 자기 미용실 VVIP룸 세팅이잖아. 아유, 우리 마누라가 현장에서 뼈 빠지게 노가다 뛰어서 바치는 돈이 참 달달해, 그치? 아잉, 오빠도 참 언니 맨날 시멘트 가루 마셔가며 구질구질하게 번 돈인데 우리가 이렇게 펑펑 써도 진짜 괜찮은 거야? 나 너무 미안해서 눈물 날 것 같아. 누군가의 테이블에서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경악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시베리아 벌판에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죠. 방금 전까지 한바구음을 짓던 어머니의 얼굴은 잿빛으로 질리다 못해 파르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성호 씨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허공에 멈춘 채 스크린과 저를 번갈아 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저는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 VIP석에 고요히 다리를 꼬고 앉아 차가운 얼음물을 한 모금 천천히 삼켰습니다. 손끝 하나, 눈썹 한 올 떨리지 않았죠. 오히려 지난 수개월간 꽉 막혀있던 명치의 체증이 단번에 쓱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짜릿하고도 서늘한 쾌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 인간들이 제 피땀을 빨아먹으며 기생해온 모래성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 이 찬란하고 통쾌한 순간을 위해 제가 얼마나 지독하게 피눈물을 삼키며 칼을 갈아왔는지 여러분은 감히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복수극의 판을 짜게 되었냐고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제 과거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 이름은 김정희. 지역맘 카페에서 바른공간 인테리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연 매출 80억을 가볍게 넘기는 법인 종합 인테리어 회사의 대표입니다. 하지만 제 시작은 결코 명함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 너머로 제 손바닥을 보여드릴 수 없는 게 한이네요. 제 손에는 웬만한 망일군 성인 남성보다 더 거칠고 단단한 사포 같은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혀 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맨몸으로 세상에 던져졌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직하게 몸뚱이를 쓰는 일뿐이었습니다. 20살 무렵부터 새벽 인력 시장을 전전했습니다. 남자들도 허리가 나간다며 기피하는 40kg짜리 시멘트 포대를 양어깨에 짊어지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 계단을 수없이 오르내렸습니다. 코를 찌르는 독한 신나 냄새와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는 석고보드 분진을 뒤집어 쓰면서도 현장 구석에서 차갑게 식은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며 악착같이 어깨 너머로 기술을 배웠죠.
하루 종일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장판을 밀착시키다 보면 밤에는 무릎 관절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불어나는 통장 잔고를 보며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다시 새벽 이슬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동네 후미진 골목에 보증금 500만 원짜리 5평 지물포에서 시작해 도배, 장판, 목공, 타일 시공까지 현장의 밑바닥을 구르며 피눈물 나는 신뢰를 쌓았습니다. 김정희가 직접 현장 포장으로 뛰면 하자가 제로다. 이런 입소문이 지역사회에 쫙 퍼지면서 억 단위 공사 일거리가 쏟아졌고 결국 지금의 거대한 인테리어 법인을 일궈낼 수 있었죠. 남편 성호 씨를 만난 건 회사가 막 안정을 찾아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서울의 네로라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며 턱끝까지 자부심이 차올라 있던 그는 정작 현실에서는 연이은 프랜차이즈 사업 실패로 무려 4억 원이라는 빚더미에 앉아 허덕이고 있는 신용불량자였습니다. 번듯한 악벌에 점잖은 말투, 거친 현장직인 제게는 결핍되어 있던 그 잘난 지적인 껍데기에 홀렸던 걸까요? 저는 제 손으로 타일을 붙이고 벽지를 발라 번 피 같은 돈 4억 원을 일시불로 쏟아부어 남편의 악성 채무를 깔끔하게 청산해 주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기죽어 있는 남편을 위해 제 법인에 기획이사라는 번듯한 직함을 달아주고 매월 1,500만 원씩 결제되는 한도 없는 법인카드와 출고가 1억이 훌쩍 넘는 벤츠 SUV까지 그의 손에 쥐어주었죠. 저는 그것이 제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가장 튼튼하고 완벽한 성벽을 짓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 작업복에 묻은 실리콘 자국을 보며 무식한 노가다꾼이라 뒤에서 손가락질해도 내 남편과 내 시댁 식구들만큼은 어디 가서 절대 기죽지 않고 떵떵거리며 대접받고 살기를 바랬으니까요. 내 가정을 누구보다 완벽하게 리모델링했다는 자부심 하나로 뼈마디가 쑤셔오는 육체적 피로감마저 기꺼이 훈장처럼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온몸이 부서져라 시멘트를 바르고 철근을 세워 올린 그 견고한 성벽 안에서 남편이라는 작자는 다른 여자와 뒹굴며 제 등골을 파먹는 거대한 기생충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기생충들이 제 피와 땀을 어떻게 빨아먹고 살았는지 평범했던 어느 목요일 저녁의 풍경을 들려드릴까요? 그날도 저는 대형 상가 리모델링 현장에서 직접 마감 공사를 지휘하느라 작업복 바짓단에 하얀 페인트가 덕지덕지 묻은 채로 밤 9시가 넘어서야 파김치가 되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어머니가 프리미엄 안마의자에 누워 계셨습니다. 당연히 제 카드로 결제한 500만 원짜리 안마의자였죠. 홈쇼핑 채널을 뚫어져라 보고 계셨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퉁퉁 부어오른 종아리를 두드리며 인사하자 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코부터 쥐어짰습니다. 아유 애미야, 넌 그놈의 노가다판 냄새 좀 안 묻히고 다닐 수 없니? 현관문 열릴 때마다 아주 독한 신나 냄새에 땀내가 진동을 해서 머리가 다 지끈거린다. 명색이 80억대 법인 대표라는 사람이 아래 직원들 시키면 될걸 왜 그 천박하게 몸쓰는 티를 못 내서 안달이야? 우리 성호, 체면 좀 생각해라, 체면 좀. 명문대 나온 멀쩡한 내 아들이 바깥에서 노가다 뛰는 마누라 뒀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흉을 보겠어?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섞인 노골적인 혐오감. 제 몸에서 나는 땀 냄새는 천박하고 아들이 신용불량자 백수건달에서 이사명함 달고 다니는 빈 껍데기 치매는 그토록 중요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홈쇼핑 화면에서 번쩍이는 순금 목걸이를 응시하며 슬그머니 손바닥을 위로 까딱거렸습니다. 내일 모레 노인대학 동창들 모임 있는 거 알지? 이번 달 생활비 300만 원은 진작에 입금된 거 봤는데. 내가 이번 모임 회장 맡았잖니? 강남에 있는 호텔 뷔페에서 코스 요리 쏘기로 했으니까 네 법인카드 좀 식탁 위에 올려놓고 씻어라.
한도 넉넉한 거 맞지? 참, 홈쇼핑 저 목걸이도 예쁘던데 성호 이름으로 결제 하나 해놔라. 며느리가 해줬다고 하면 사람들이 길을 못 펴니까 아들이 사준 걸로 칠 테니. 제 몸에서 나는 페인트 냄새는 구역질나게 역겨워도 제가 그 페인트 냄새 맡아가며 걸어온 법인카드의 단내만큼은 기가 막히게 달콤하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말없이 이새로 쓴웃음을 삼키며 식탁 위에 카드를 올려두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기세는 어머니 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누인 아가씨는 한술 더 떴죠. 자기 남편이 대출받아 무리하게 영끌한 40평대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저를 아주 전소, 무료 호구 업체 취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빵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며 현장 도면을 보는데 아가씨의 전화가 불티나게 울렸습니다. 언니, 나 이번에 들어가는 아파트 알지? 거기 거실 바닥 요즘 유행하는 이태리제 최고급 포세린 타일로 싹 깔아줘. 주방은 당연히 천연 대리석 칸스턴 상탄 알지? 아, 그리고 올케네 직원들 일처리 영 군뜨더라. 지난번 안방 웨인스코팅 마감 삐뚤어진 거 내가 소리 질러서 겨우 다시 뜯어 고쳤잖아. 내 친구들도 다 보러 올 텐데 언니가 직접 와서 감리 좀 똑바로 해.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잖아. 안 그래? 말이 좋아 원가 시공이지 인건비는커녕 최고급 자재비까지 오롯이 제 사비로 메꿔야 하는 완전 무료 봉사였습니다. 게다가 우리 현장 직원들을 자기 집 하인 부리듯 막말을 퍼붓는 통에 제가 직원들 달래고 이탈을 막느라 따로 챙겨준 위로금만 수백만 원이었죠. 그래도 참았습니다. 성호 씨 하나 보고 품은 내 가족이니까, 핏줄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억지로 분노를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그 잘난 성호 씨는 무얼 하고 있었냐고요? 제가 현장에서 시멘트 가루 마시며 기침을 할 때 그는 제가 리스해준 벤츠 SUV를 끌고 내일같이 교회 VIP 회원제 골프장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트렁크에 수백만 원짜리 수제 골프채 세트를 싣고 계절마다 바뀌는 최고급 명품 골프웨어로 휘감은 채 진짜 자기가 인테리어 법인의 실소유주라도 됐냥 거들먹거렸죠. 정희야, 나 오늘 광교 쪽에서 굵직한 거래처 사장들이랑 중요한 라운딩 있어. 밤늦게 끝날 거니까 전화하지 마. 아, 그리고 내 법인카드 한도 좀 더 넉넉하게 늘려놔라. 사장들 접대하는데 카드가 막히거나 쪼잔하게 굴면 회사 가오 떨어지잖아. 너도 사업하는 사람이면서 그런 센스가 없냐? 거래처 사장 접대? 사업적 센스? 나중에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확인했지만 그가 매일 밤 비싼 양주를 따며 법인카드로 긁어댔던 접대의 대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끔찍하고 기가 막힌 건 그 모든 역겨운 시댁의 일상 속에 항상 그년이 또아리를 틀고 껴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상간녀, 오이수. 제가 5년 전 놈팽이 같은 전 남편의 보증을 잘못 썼다. 빚더미에 나앉았다며 길거리에서 울고 불고 매달리던 걸 불쌍히 여겨 상가 미용실 보증금부터 최신식 인테리어까지 무상으로 싹 대주며 제 친동생처럼 걷어들인 동네 후배였죠. 제가 피곤에 찌들어 퇴근할 때마다 희수는 제 집 안방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며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머, 언니, 이제 오셨어요? 어머니가 허리 아프시다고 해서 제가 한의원 모시고 갔다가 파스 좀 붙여드리고 있었어요. 언니는 피곤할 텐데 얼른 씻고 들어가 쉬어요. 제가 어머니 드실 전복죽 끓여놨으니까 차려드리고 갈게요. 어머니도 친딸인 시누이보다 싹싹한 희수를 더 챙기며 끔찍하게 아꼈습니다. 두 사람은 제 험담을 하다가도 제가 들어오면 찰떡처럼 입을 맞췄죠. 아유, 우리 희수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어야 집안에 예쁜 꽃향기가 나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건데 넌 싹싹해서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가려운 데 없이 잘하니? 어머니가 희수의 손을 토닥이며 절 보란듯이 칭찬할 때마다 희수는 제 눈치를 슬쩍슬쩍 보며 콧소리 섞인 애교로 화답했습니다.
에이, 어머니도 참. 우리 언니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자인데요. 저 언니 너무 존경하잖아요. 아, 언니, 그 페인트 묻은 작업복 이리 줘요. 제가 애벌 빨래해서 세탁기 돌릴게요. 언니 손 상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제 앞에서는 세상 천지 둘도 없는 착하고 싹싹한 동생인 척, 저를 하늘처럼 떠받드는 척,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제가 지어준 번듯한 미용실 원장 명함에 달고 제 돈으로 산 한우를 구워 먹으며 제 등 뒤에서는 제 남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욕정을 채우고 있었으면서 말입니다. 그날 밤도 희수는 주방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제 작업복에 찌든 페인트 자국을 빨래핀으로 벅벅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고마운 뒷모습을 보며 피로회복제라도 하나 따주려 냉장고로 향했죠.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희수가 제 작업복을 비벼 빨던 그 섬세하고 화려한 젤네일아트 손톱 아래에 어젯밤 제 남편의 벗은 등에 남겼던 붉게 핥힌 자국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그들의 완벽하고도 구역질 나는 기만 속에서 저는 그저 돈 나오는 화수분이자 냄새나는 무식한 호구였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영혼까지 농락당하고 있었죠. 하지만 영원히 감출 수 있는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평생 제 피를 빨아먹으며 영생할 줄 알았던 그들의 추악한 실체는 아주 우연히 찾아온 단 한 번의 프리미엄 의뢰를 통해 제 눈앞에 그 더러운 민낯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기막힌 연극의 꼬리가 밟힌 건 희수가 제 작업복을 빨아주며 콧소리를 낸 지 불과 보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희 사무실로 제법 굵직한 의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신도시 노른자 땅에 위치한 50평대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전체 올 리모델링 건이었죠. 예산만 1억 5천만 원이 훌쩍 넘는 VIP급 공사였습니다. 의뢰인 이름은 박지훈이라는 낯선 30대 남성이었고 자기는 해외 출장 중이라며 도면과 세부 요청 사항을 이메일로만 띡 보내왔습니다. 현장 확인도 없이 거액의 계약금을 법인 통장으로 쿨하게 써버린 터라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직접 실측을 나가기 위해 도면과 요청서를 꼼꼼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특별 요청사항 항목을 읽어내려가던 제 시선이 어느 한 곳에서 차갑게 멈춰 섰습니다. 안방 파우더룸, 기존 화장대 철거 후 가로 1800mm 핑크 골드 프레임에 살구색 LED 간접 조명이 들어간 미용실 전용 조명, 거울 맞춤 제작 요망, 거울 높이는 바닥에서 정확히 115cm 띄어서 시공할 것 순간 등골을 타고 서늘한 벌레 한 마리가 기어 올라가는 듯한 불쾌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핑크 골드 프레임의 살구색 LED, 그리고 바닥에서 115cm. 저건 일반 가정집에서 요구하는 디테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정확한 수치와 디자인은 5년 전 제가 희수의 미용실 VVIP 룸을 세팅해 줄 때 그녀가 제게 스케치까지 해가며 징얼거렸던 바로 그 오이수 전용 맞춤 거울의 스펙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으니까요. 설마 아니겠지?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라 우연히 겹친 걸 거야. 애써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도면을 덮었지만 머릿속에 켜진 의심의 경고등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곰곰이 되짚어보니 최근 들어 퍼즐 조각처럼 찝찝하게 맞아떨어지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성호 씨가 유독 골프 약속이 늦어지는 날이면 어김없이 희수도 미용실 문을 일찍 닫고 연락이 안 된다고 어머니가 푸념하시던 기억. 성호 씨의 벤츠 조수석 시트 포지션이 제가 타기엔 턱없이 앞으로 당겨져 있던 날들. 그날 밤 새벽 2시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성우 씨가 안방 침대에 대자로 뻗어 코를 고는 소리를 확인하자마자 저는 패딩 하나만 대충 걸쳐 입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서늘한 주차장 공기를 가르며 남편이 타고 다니는 벤츠 SUV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룸미러 뒤에 달린 블랙박스 전원선을 뽑고 손톱만한 마이크로 SD카드를 빼내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에 SD카드를 꽂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백 개의 영상 파일 중 성호 씨가 중요한 거래처 사장들과의 라운딩이 있었다고 큰 소리 쳤던 어제 날짜의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곳은 광교의 푸른 골프장이 아니었습니다. 인적 드문 외곽의 어느 모텔 야외 주차장이었죠. 화면은 시커멓게 멈춰 있었지만 차 안에서 녹음된 음성만큼은 제 고막을 찢을 듯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아유, 오빠. 나 오늘 립스틱 새로 산 건데 다 번졌잖아. 살살 좀 다루라니까. 우리 희수가 오늘따라 너무 예뻐서 미치는 줄 알았지. 참나. 그 무식한 여편네 보다가 우리 희수 보니까 진짜 살맛이 난다. 입에 발린 소리. 언니는 돈이라도 펑펑 벌어오지. 난 오빠한테 빈대만 붙는 것 같아서 미안해 죽겠어. 근데 오빠, 나 진짜 안방 드레스룸 거울은 내가 말한 그 디자인 아니면 안 해. 오빠가 언니네 회사에 똑바로 지시해놨어? 당연하지. 가명으로 싹 다 접수해놨어. 걱정 마. 어차피 그 여편네 회사 법인 통장으로 결제하는 거라. 지 돈으로 지 남편 애인 신혼집 예쁘게 꾸며주는 줄도 모르고 아주 신나서 자제 나를걸? 남편의 뻔뻔한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마우스 위를 덮은 제 손등 위로 파랗게 핏대가 솟구쳤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지만 입에서는 아무런 비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임계치를 넘어서면 오히려 감각이 진공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두 사람의 조롱 섞인 낄낄거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오빠 언니랑은 안방 따로 쓴 지 꽤 되지 않았어? 들키면 어쩌려고. 말도 마라. 집에 가면 아주 그놈의 썩은 페인트 냄새, 먼지 냄새가 진동을 해서 비위가 상의 옆에 갈 수도 없어 손은 무슨 나무 껍질같이 거칠거칠해서 닿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니까. 내가 진짜 그놈의 카드 결제일이랑 시골 땅 넘어오는 거 기다리느라 꾹꾹 참아주는 거지. 오빠도 참 비리 좋아. 그래도 어머니 생활비 꼬박꼬박 대주고 호구 노릇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잖아. 적당히 구슬리면서. 우리 아파트 잔금 치를 때까지만 얌전히 뽑아먹자, 응? 탁 노트북 모니터를 덮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요동치던 심장이 거짓말처럼 차갑게 식어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그런 얄팍한 감정의 단어로는 이 끔찍한 진흙탕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제 청춘을 갉아먹고 뼈를 갈아 넣어 지어올린 제 세계가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밑바닥에서 건져 올려 사랑구실하게 만들어준 두 벌레 같은 인간들에게 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 인간의 상판대기에 뜨거운 커피 포트 물을 두어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며 끓어오르는 사리를 짓눌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열하게 감정을 터뜨리며 끝낼 순 없었습니다. 고작 불륜녀 머리채 잡고 남편 뺨 몇 대 올려붙이는 걸로. 이자료 몇 천만 원 받고 끝내기엔 제 억울한 피눈물의 값이 너무 비쌌으니까요. 냄새나는 망일꾼의 손이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노가다판의 방식대로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완벽하게 철거해버리는지 똑똑히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불륜을 넘어 아파트 잔금이니 시골 땅이니 떠들던 저들의 대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희수 명의의 그 50평대 아파트를 도대체 무슨 돈으로 샀는지, 제 회사 법인 자금은 온전히 안전한지 낱낱이 파헤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지옥 같은 복수극의
진짜 서막이 될 줄은 노트북을 열던 그 순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노트북 화면의 푸른 빛이 제 파리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저희 법인 주거래은행의 기업뱅킹에 접속했습니다. OTP 비밀번호를 누르는 짧은 몇 초의 시간이 마치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죠. 심호흡을 하고 잔액 및 대출 조회 버튼을 클릭한 순간 저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법인 통장에 묶여 있어야 할 공사 예비자금 5억 원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출 계좌 목록을 열어본 제 두 눈을 의심해야만 했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업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명목으로 무려 1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이 잡혀 있었습니다. 담보물은 제가 땀 흘려 일군 경기도 외곽의 300평대 자재 창고와 반자가로 매입했던 법인 공장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기한서와 대출 실행 내역을 뒤져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법인 공동대표는 아니지만 기획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성호 씨가 제 법인 인감도장과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4번을 감쪽같이 위조해 은행에서 거액의 담보대출을 끌어다 쓴 겁니다. 법인 인감을 어떻게 빼돌렸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2달 전 세무서에 급하게 제출할 소명 자료가 있다며 현장에 있는 제게 퀵으로 인감도장을 보내달라고 호들갑을 떨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짧은 반나절 사이 그는 치밀하게 위임장을 꾸며 인감 증명서를 떼고 대출 약정서에 도장을 찍었던 겁니다. 명문대 출신이라는 그 똑똑한 머리를 뼈골 빠지게 일하는 아내의 회사를 좀먹는 금융범죄에 썼다는 사실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이체 내역을 바닥까지 추적했습니다. 10억 원이라는 그 거대한 돈의 행방은 너무나도 투명하고 역겨운 곳으로 흘러가 있었죠. 가장 먼저 6억 원이 이체된 곳, 바로 오희수라는 세 글자가 찍힌 계좌였습니다. 의뢰인 박지훈이라는 가명 뒤에 숨어있던 진실. 그 50평대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매입 잔금으로 제 회사 자금이 송금된 겁니다. 그리고 남은 4억 중 3억 원의 행방, 이진아, 신우이 아가씨의 이름이었습니다. 아가씨 남편, 즉 제 시매부가 이번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오픈한다며 자금이 모자라다고 어머니가 제게 은근슬쩍 찔러보셨던 게 불과 석 달 전입니다. 제가 요즘 자재비가 올라 여유자금이 없다고 단칼에 거절하자 입을 삐죽이던 아가씨는 뒤에서 제 남편을 구수해요. 제 피 같은 회사 돈 3억을 홀라당 빼먹은 거였습니다. 명백한 사문서 위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돈의 흐름을 확인하니 소름이 돋다 못해 이빨이 딱딱 부딪혔습니다. 더 확실한 정황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유령처럼 서재로 걸어 들어가 성호 씨가 평소 집에서 유튜브를 볼 때 쓰는 아이패드를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뻔했습니다. 어머니 생신과 자기 생일의 조합 화면이 열리고 무방비하게 자동 로그인되어 있는 성호 씨의 카카오톡 PC 버전을 열었습니다. 희수, 어머니, 아가씨, 그리고 성호 씨. 단란하게 4명이 모여있는 단체 카카오톡방 스크롤을 위로 올리던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헛구역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화면에는 희수가 샤넬 클래식 미디엄백 사진 2장을 올리며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오늘 백화점 VIP 라운지 가서 하나씩 뺐어요. 저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죠? 내일 미용실로 받으러 오세요. 어머나 세상에, 우리 희수는 어쩜 이렇게 통도 크고 예쁜 집만 골라 하니? 그 냄새나고 뼈골 빠지게 일만 하는 며느리녀는 명품의 명자도 모르는데. 내일 당장 갈게. 대박! 새언니 최고! 아, 성호 오빠,
그 노가다꾼 언니한테는 오빠가 카페 창업 자금 대출 받아준 거 절대 비밀인 거 알지? 걸리면 나 쫓겨나. 걱정 마라. 며칠 밤 야근한다고 현장 처박혀서 집에도 안 오는데 뭘 알겠냐, 우리 멍청한 김 소장님. 돈 버는 기계잖아, 희수야. 내일 우리 엄마랑 진아 잘 챙겨줘. 사랑해. 가족? 핏줄? 그딴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아가씨도 성호 씨와 희수의 외도를 알고 있었던 건 물론이고 오히려 상간녀에게 수천만 원짜리 뇌물을 받아먹으며 그들의 더러운 짓거리를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조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게서 받은 생활비 300만 원과 무료 인테리어 시공으로 사모님 행세를 하면서 뒤로는 제 등을 치며 저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아이패드 위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슬퍼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안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일말의 인간적인 연민과 가족에 마저 새까맣게 타들어가며 남긴 재와 같았습니다. 저는 소매로 거칠게 눈물을 닦아내고 제 핸드폰을 들어 아이패드의 대화 화면을 한 컷 한 컷 일일이 체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덜덜 떨리던 손은 어느새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기생충들의 숨통을 가장 고통스럽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단번에 끊어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들이 훔쳐간 10억, 아니 그 이산이 지옥을 저들의 삶 한가운데 완벽하게 리모델링 해주기로 결심한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도마 위에서 팔을 썰었습니다. 경쾌한 칼질 소리에 맞춰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죠. 어젯밤 지옥의 밑바닥을 샅샅이 뒤지고 온 사람치고 거울 속 제 얼굴은 소름 끼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정희야, 오늘 찌개 냄새 좋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부스스 안방문을 열고 나오는 성호 씨를 향해 저는 입꼬리를 한껏 끌어올려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 이사님, 어제 늦게까지 거래처 사장님들 접대하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얼른 드시고 출근하세요. 참, 어제 말씀하신 법인카드는 한도 넉넉하게 늘려놨으니까 사장님들 앞에서 쪼잔하게 굴지 마시고요. 역시 우리 마누라밖에 없어. 내가 진짜 김 소장 때문에 밖에서 어깨 쫙 펴고 다닌다니까.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너스레를 떠는 그 인간의 손목을 당장이라도 식칼로 내리찍고 싶은 충동을 꾹 참았습니다. 그가 식탁에 앉아 허겁지겁 찌개를 떠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저는 속으로 저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순간부터 그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는 독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성호 씨가 골프장으로 출근한 뒤 저 역시 페인트 묻은 작업복 대신 단정한 블랙 정장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먼지 날리는 현장이 아니라 서초동의 대형 로펌이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묵직한 서류 가방을 쏟아부었습니다. 제가 밤새 체증한 법인 통장 거래 내역, 성호 씨가 제 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10억 원짜리 대출 약정서 사본, 블랙박스 녹음 파일,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더러운 뇌물수수와 작당 모의가 담긴 카카오톡 캡처본까지 모든 자료를 훑어본 50대 베테랑 변호사와 회계사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김 대표님, 이 정도면 단순 이혼 위자료 소송 수준이 아닙니다. 남편분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으로 최소 징역 3년 이상 실형 떨어지는 중범죄입니다. 횡령금으로 들어간 상간녀 아파트와 신우이 카페 보증금도 사회행위 취소 소송 걸어서 오늘부로 전부 가압류 묶어버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그 인간들 숨통이 반쯤 끊어지는 건 원치 않습니다. 발버둥 칠 기력조차 없이 완벽하게 파산하고 길거리에 나앉도록 제가 시어머니 칠순잔치 당일 터뜨릴 수 있게 가압류 통지서와
형사 고소장 접수 타이밍만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딱 맞춰주세요. 법률적 처형 준비를 마친 저는 곧바로 희수의 그 50평대 최고급 주상복합 리모델링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장 소장과 인부들은 법인 대표인 제가 직접 안전모를 쓰고 작업 반장 조끼를 입고 나타나자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 현장, 우리 회사 간판 걸고 들어온 VIP건입니다. 마감 끝날 때까지 제가 직접 감리하고 1mm의 오차도 없이 지휘할 테니 다들 바짝 긴장하세요. 저는 보면을 쫙 펼쳐들고 희수가 요구했던 그 얄팍하고 천박한 취향들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구현해 주었습니다. 핑크 골드 프레임의 조명 거울도, 거실의 천연 대리석 바닥도 최고급 자재로 아낌없이 쏟아부었죠. 하지만 그들이 절대 모르는, 오직 저만이 설계할 수 있는 치명적인 프리미엄 옵션을 2군데 더 추가했습니다.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매립 공사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인부들을 모두 일찍 퇴근시킨 뒤 저는 미리 섭외해둔 특수 통신장비 업자를 은밀히 현장으로 불렀습니다. 사장님, 안방 시스템 에어컨 누버 안쪽이랑 안방 화장실 돔 천장 환풍기 틈새에 초소형 렌즈 안 보이게 매립해주세요. 전원은 에어컨 상시 전원 따서 연결하시고요. 대표님, 이거 4K 화질 장난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도 되고 클라우드 서버로 자동 녹화까지 되니까 증거 수집용으로는 아주 그만이죠. 인테리어 법인 대표라는 제 직업은 참으로 유용했습니다. 내 손으로 도면을 그리고 내 손으로 뜯어 고치는 현장이니 누구의 의심도 받지 않고 합법적인 공사를 가장해 완벽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어떤 둘법 흥신소 직원도 해낼 수 없는, 단 하나의 사각지대도 없는 완벽한 감시망을 그들의 화려한 신혼집 한가운데에 보란듯이 심어둔 겁니다.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입주 청소를 핑계로 가구와 가전만 덩그러니 들어와 있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사무실에서 견적서를 정리하던 제 스마트폰에 모션 감지 알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켜자마자 안방 침대 위로 뒤엉켜 쓰러지는 성우 씨와 희수의 모습이 선명하게 송출되고 있었죠. 숨소리조차 징그러울 만큼 생생한 오디오와 함께 말입니다. 오빠, 여기 진짜 너무 좋다. 그 옆편네 뼈 빠지게 번 돈으로 꾸민 집이라 그런가 더 짜릿해. 안방 조명 완전 내 스타일이야. 말도 마. 김 소장 그 멍청한 옆편네. 지가 내 신혼집 지어주는 줄도 모르고 인부들 닥달해가며 며칠 밤을 새우더라. 아휴, 작업복에서 먼지 냄새 나서. 진짜 희수야, 일로 와봐. 저는 이어폰을 빼버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액정 속에서 두 인간의 모습을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보며 화면 상단의 붉은색 녹화 버튼이 깜빡이는 것을 묵묵히 확인했습니다. 역겨움이 혀끝까지 차올랐지만 제 입가에는 아주 짙고 비릿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 실컷 즐겨둬라. 너희들이 뒹구는 그 화려한 대리석 바닥이 곧 너희들 살점을 태워버릴 지옥불의 철판이 될 테니까. 어머니, 이번 칠수는 그냥 넘길 수 없죠. 제가 호텔 대연회장 예약해놨어요.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제가 어머니 명의로 상가 건물 하나 알아보고 있거든요. 잔금 치르면 그날 하객들 앞에서 딱 발표하려고요. 제 입에서 상가 건물이라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며느리 몸에서 나는 페인트 냄새에 진저리 치던 어머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안나 의자에 늘어서 있던 몸을 용수철처럼 튀기듯 일으키더니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거칠거칠한 제 손등이 평소엔 천박하다더니 돈 냄새가 묻으니 아주 비단결이라도 되는 양 연신 쓰다듬는 꼴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아이고 애미야, 역시 우리 큰며느리가 최고다. 내가 노인대학 가서도 우리 며느리가 지역에서 제일 가는 인테리어 여장부라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그래, 건물은 어디 쪽이니?
이왕이면 역세권이 좋겠지? 어머니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이미 수십억대 건물주가 된 듯 기쁨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릿한 실소를 흘렸습니다. 어머니, 건물을 사드린다고는 안 했어요. 건물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지. 그 건물이 어머니가 들어갈 구치소 옆 빌딩인지 아니면 빚쟁이들에게 쫓겨 숨어들 단칸방 건물인지는 말 안 했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시댁 식구들의 허영심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칠순잔치 때 기죽으면 안 된다며 맞춤 한복이며 명품 액세서리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혼 소송에서 사치와 방종의 증거로 제출할 제 개인 통장 지출 내역들이었죠. 신이 난 그들은 제가 판 깔아준 대로 지역 유지들, 친척들, 그리고 남편 성호 씨의 고등학교 동창들까지 수백 명의 하객 명단을 제게 넘겼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잘 나가는 집안인지 만천하에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 난 겁니다. 그래야 제가 설계한 공개 처형의 관객이 많아질 테니까요. 그 사이 남편과 상간녀 희수를 위한 덫도 마지막 못질을 끝냈습니다. 희수의 아파트 현장 공사가 거의 마무리될 즈음 저는 성호 씨를 현장으로 불렀습니다. 성호 씨, 희수 씨 집. 아니, 이번 VIP 고깃집 말이에요. 제가 특별히 이태리에서 직접 공수해온 영품 대리석이랑 최고급 수입 수전으로 싹 바꿨어요. 원래 예산보다 2억은 더 들어갔는데 성호 씨가 아끼는 후배라길래 제가 통 크게 쌌거든요. 대신 공사대금 정산서는 법인 이사 직인으로 성호 씨가 결제 좀 해줘요. 나중에 세무조사 나올 때 증빙해야 하니까 성호 씨는 제 말에 속뜻도 모른 채 그저 희수의 집이 더 화려해졌다는 사실에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역시 김 소장 스케일 장난 아니네. 걱정 마. 내가 다 사인해줄게. 어차피 우리 회사 돈인데 뭐 어때? 고마워 정이야. 그는 제 눈앞에서 당당하게 횡령의 증거인 공사대금 미지급 및 부풀린 견적 승인서에 자기 손으로 직접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도장 한 방이 희수의 아파트를 압류하고 자기를 감옥으로 보내 급행열차 티켓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는 채 말입니다. 일주일 전 저는 변호사와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대표님, 준비는 끝났습니다. 칠순잔치 시작 1시간 전 남편분 명의의 모든 계좌와 리스 차량 그리고 상간녀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형사 고소장도 그날 오전 관할 경찰서에 접수될 거고요. 호텔 연회장에서 서류를 전달받는 즉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변호사의 차분한 음성을 들으며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시어머니 칠순잔치 초대장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황금색 박이 박힌 고급스러운 초대장. 그 안에는 자애로운 어머니와 효심 깊은 아들 내외라는 거짓된 문구가 적혀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집 거실에 홀로 앉아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안방에서는 성호 씨가 희수와 카톡을 하는지 연신 낄낄거리며 웃고 있었고 건너방에서는 어머니가 칠순잔치 때 입을 한복을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깊은 호수처럼 고요해졌습니다. 폭풍 전야의 정적. 내일이면 저 웃음소리는 비명으로 바뀔 것이고 저들이 입은 비단 옷은 갈기갈기 찢겨나갈 겁니다. 제가 직접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발라 만든 이 화려한 연극 무대 위에서 저는 가장 잔혹하고도 완벽한 엔딩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성호 씨, 그리고 희수야, 이제 곧 칠순잔치가 시작될 거야. 너희들이 평생 잊지 못할 아주 피비린내 나는 화려한 축제가 말이지. 그렇게 지옥 같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어머니의 칠순잔치 당일이 밝았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로 꽉 찬 호텔 대연회장. 사회자의 들뜬 목소리와 함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그리고 전면 대형 스크린에 켜진 건 어머니가 그토록 기다리시던 며느리의 감동적인 축하 영상도 상가 건물 매매 계약서도 아니었습니다. 아유, 우리 마누라가 현장에서 뼈 빠지게 노가다 뛰어서 바치는 돈이 참 달달해. 그치? 이번 달 결제 대금도 싹 다 법인으로 돌려놨어. 언니, 맨날 시멘트 가루 마셔가며 구질구질하게 번 돈인데 우리가 이렇게 펑펑 써도 진짜 괜찮은 거야? 수억 원을 들여 꾸민 희수의 50평대 아파트 도면과 함께 남편 성호 씨와 희수가 모텔 주차장에서 그리고 새 아파트 안방 침대 위에서 뒤엉켜 저를 조롱하던 음성과 영상이 연회장 스피커가 터질 듯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화면이 바뀌고 샤넬백을 들고 활짝 웃는 어머니와 아가씨의 카카오톡 대화방이 텍스트와 함께 생생하게 흘러나왔죠. 노가다꾼 며느리 돈 빼먹는 게 최고라는 그들의 역겨운 활자들이 초대형 스크린에 또렷하게 박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테이블에서 와인잔이 바닥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경악에 차 입을 틀어막았고 장내는 순식간에 시베리아 벌판에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단상 중앙 VIP석에 앉아있던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호흡 곤란이 온 듯 가슴을 부여잡았고 성호 씨는 사시나무 떨듯 다리를 후들거리며 스크린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죠. 하객석 구석에 고상하게 앉아있던 희수는 얼굴을 파묻고 테이블 밑으로 기어들어가려 배보듬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구두 굽소리만이 얼어붙은 연회장의 정적을 갈랐죠. 단상 마이크를 쥐고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서늘했습니다. 하객 여러분, 식사 중에 불미스러운 영상을 보여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께 저희 시댁의 아주 훌륭한 가풍을 제대로 소개해야 할 것 같아서요. 마이크를 쥔 채로 저는 미리 단상 밑에 준비해두었던 화려한 황금색 비단 선물 상자를 들어 성호 씨의 가슴팍에 거칠게 안겼습니다. 성호 씨, 열어봐.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내 피 같은 돈줄이야.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연 성호 씨의 동공이 지진 난 듯 요동쳤습니다. 그 안에는 백화점 상품권이나 건물 등기권리증 대신 붉은색 명판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 다발이 들어있었죠. 내 법인 인감을 도용해 10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사문서 위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고소장, 그리고 이혼소장이야. 당신 명의의 모든 계좌와 벤츠, 지금 이 시간부로 전부 가압류 걸렸어. 아, 변호사가 그러는데 그 정도 횡령이면 징역 3년은 기본으로 산다더라. 당신같이 체면 좋아하는 사람이 그 좁은 감방에서 어떻게 견딜지 참 기대되네. 정희야, 여보, 이게 무슨... 이건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성호 씨가 핏기가 싹 가신 얼굴로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저는 벌레를 보듯 경멸의 눈빛으로 그의 손을 쳐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든 채 단상 아래로 뚜벅뚜벅 걸어내려가 사색이 되어 비상구로 도망치려던 희수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도망가, 희수씨. 오늘 잔치의 특급 조연이신데. 저는 툼에서 서류봉투 하나를 더 꺼내 희수의 얼굴에 그대로 흩뿌렸습니다. 허공을 펄럭이며 떨어지는 종이들은 수억 원대로 뻥튀기 된 인테리어 공사대금 미납 가압류 통지서였습니다. 네가 이태리 대리석 밟으며 즐거워했던 그 50평 아파트, 공사대금 미납으로 오늘부로 가압류 들어갔어. 성호 씨가 위조한 내 인감으로 빼돌린 그 대출금, 공범인 너한테도 토해내게 해줄게. 넌 이제 아파트에서 쫓겨나 평생 빚 갚으며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야.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쳤었나 봐. 저 인간이 다 꼬신 거예요. 한 번만, 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희수가 바닥에 엎드려 제 구두코를 붙잡고 짐승처럼 모혈했지만 저는 가차없이 발을 빼버렸습니다. 그때 단상 위에서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내려와 제게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화려한 맞춤 한복은 구겨지고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 게 노망이 나서 내가 미쳐서 그랬어. 제발 우리 성우 감옥만은 안 된다. 꼬마 빌딩 그런 거 안 줘도 되니까 우리 빚잔치만 면하게 해다오. 어머니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제 손에 들린 마이크를 빼앗으려 발악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앙상한 손목을 꽉 움켜쥐고 마이크에 대고 장내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똑똑히 읊조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시멘트 가루 마시며 뼈 빠지게 번 돈 그렇게 냄새난다고 역겨워하시더니 막상 그 돈 끊기니까 이제야 숨이 막히시나 봐요. 어머니와 아가씨가 상간녀한테 뇌물 받고 공범으로 빼돌린 그 창업 자금들도 내 입으로 전부 반환 소송 들어갈 겁니다. 평생을 제 피 빨아먹는 기생충처럼 사셨으니 이제 길거리에서 진짜 시궁창 냄새 맡으며 살아보세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쥐고 있던 마이크를 대리석 바닥에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연회장을 찢었고 바닥에 나뒹굴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시어머니와 남편, 상간녀의 비명소리만이 뒤엉켰습니다. 저는 하객들의 경악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을 뒤로 한 채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꼿꼿한 걸음으로 연회장 문을 나섰습니다. 웅장한 호텔 문이 열리고 바깥의 차가운 밤 공기가 제 뺨에 닿는 순간 지난 10수년간 제 숨통을 짓누르던 지독한 시멘트 분진과 피로가 비로소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연회장을 빠져나온 이후 제가 설계한 지옥은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그들의 현실을 덮쳤습니다. 가장 먼저 철퇴를 맞은 건 제 피 같은 법인자금 10억 원을 빼돌린 성호 씨였습니다. 필순잔치가 아수라장이 된 바로 다음날 아침, 성호 씨는 제가 접수한 형사 고소장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조사를 받는 내내 내 아내 회사 돈을 쓴 건데 무슨 횡령이냐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다더군요. 하지만 법은 그 멍청한 인간의 억지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사문서 위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결국 그는 법정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구치소로 이감되었습니다. 재판날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그가 방청석에 앉은 저를 보며 입모양으로 정희야, 한 번만 살려줘라며 찌질하게 애원하더군요. 저는 그저 팔짱을 낀 채 얼음장처럼 차가운 비웃음만 번져주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이라는 알량한 자존심은 세평남짓한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겠죠. 그리고 성호 씨가 그토록 끔찍이 아끼던 상간녀 희수의 최후 역시 처참했습니다. 수억 원대로 부풀려진 최고급 인테리어 공사 대금이 가압류로 묶이자마자 그녀의 50평대 주상복합 아파트는 처참하게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제 변호사가 횡령금으로 들어간 아파트 매입 잔금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걸어버렸고 희수는 졸지에 횡령의 공범이자 막대한 채무자로 전락했습니다. 그 잘난 샤넬백이며 명품 옷가지들을 중고로 헐값에 처분하며 발버둥 치더니 결국 모든 통장이 압류되고 빚쟁이들의 독촉이 시작되자 야반도주를 해버리더군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지방의 어느 허름한 공단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며 파산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작업복에 페인터 냄새를 비웃던 그 섬세한 젤 네일아트 손톱으로 이제는 평생 남이 먹다 남긴 잔반을 치우며 구질구질하게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잘난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머니와 아가씨가
저 몰래 성우 씨를 통해 횡령했던 아가씨 남편의 카페 창업 자금 3억 원. 당연히 전액 반환 소송을 걸어 카페 보증금부터 집기류까지 모조리 압류 딱지를 붙여버렸습니다. 오픈한 지 반년도 안 된 카페는 쫄딱 망했고 아가씨 부부는 살던 40평대 신축 아파트마저 금매로 넘긴 채 이혼 도장을 찍내 만회하며 매일같이 지옥 같은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돈줄이 완전히 끊겨버린 어머니는 더 이상 500만 원짜리 안마의자에 누워 홈쇼핑을 보지 못합니다. 제가 생활비와 월세를 모조리 끊어버리자 결국 짐을 싸서 보증금 1,000만 원짜리 퀴퀴한 반지하 단칸방으로 쫓겨나셨거든요. 가끔 제 휴대전화로 애미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당장 쌀 살 돈이 없는데 10만 원만 보내다오라며 구걸 문자가 오지만 저는 가차없이 수신 차단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평생 제 노동력을 착취하며 기생했던 대가를 이제서야 치르고 계신 겁니다. 저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100% 저의 완벽한 승소로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인 자금은 횡령금 회수 및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한 푼도 빠짐없이 제자리로 돌려놓았고 악착같이 일궈낸 제 재산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시댁이라는 무겁고 역겨운 혹을 떼어내고 나니 제 인생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른 공간 인테리어는 이제 동네 업체를 넘어 관끝 공사까지 수주하는 번듯한 종합 건설사로 성장했습니다. 시멘트 먼지가 날리던 작은 현장 사무실 대신 이제는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의 대표실이 제 공간입니다. 오늘도 저는 단정한 수트를 입고 대표실 창가에 서서 따뜻한 커피를 마십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여유롭습니다. 한때는 무식한 노가다꾼이라며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했던 제 거친 두 손. 저는 이 훈장 같은 굳은 살이 박힌 손을 자랑스럽게 내려다봅니다. 이 손으로 저는 저를 갉아먹던 쓰레기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철거해버렸고 오직 저만을 위한 가장 견고하고 찬란한 성을 새롭게 지어 올렸으니까요. 제 인생의 리모델링 공사는 이제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제 삶에는 그 어떤 불량자재도 기생충도 발붙일 곳은 없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삶도 언제나 튼튼하고 눈부시게 빛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기막힌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